어느새 이렇게 길어진 걸까 생각해보니 벌써 5월이더라고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져서 저는 요즘 가디건 안에 반팔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 달 주제는 다시 또 돌아온 근황 토킹 ASMR입니다. 우선 제일 최근 근황 토킹이 3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차곡차곡 짚어서 3월에 우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저는 제주도에 참 많은 기억이 있는데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행복하기도 슬프기도 한 그런 섬인데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졌었어요, 3월에. 그런데 제 친구들이 그때 마침 다 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한 친구는 심지어 5월에 결혼식을 올려요. 근데 약간 TMI를 하자면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 짝이 생기는 바람에 저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넓게 사귀진 않는 편이어서 정말 친한 친구 4-5만 주기적으로 만나는 편인데 다 그렇게 짝이 생기니까 혼자 여행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행을 혼자 하진 않거든요. 이유가 있는데요. 옛날에 딱 한 번이지만 여행을 혼자 가서 가위를 눌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엄청 제가 탈진한 상태였거든요. 너무 많이 울어서 밥도 못 먹고 그냥 기절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서 외박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보통 여행을 가면 그래도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MBTI 설명드렸겠지만 INFP에서 ENFP가 되었는데 그래도 생각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계속 말할 거리를 생각하면서 얘기 중인데 거의 끊임없이 뇌를 움직이는 편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생각이 많은데 그게 하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혼자 여행을 절대 안 해야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이해해주고 양보해줘서 그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1박 2일 짧은 여정이지만 재밌게 갔다 오려고 계획을 열심히 짰어요. 그런데 벚꽃 시즌에 맞춰서 갔는데 벚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친구는 전에 한번 크게 차 사고를 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와서 박은 거라서 뭐 100대 0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덤프 트럭에 차가 완전 반파되는 그런 사고를 겪은 친구라 제가 조금이라도 험하게 운전했을 때 그 친구가 너무 놀라면 어쩌지, 트라우마가 또 도지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운전하면서 느낀 건 부산은 약간 막무가내로 끼어들거나 막고 없이 낄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거라면 제주도는 약간 거침이 없는 야생마 느낌의 그런 섬이었어요.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막 덜덜 떨거나 하진 않고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운전을 흔쾌히 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청첩장 얘기를 했잖아요. 이 친구는 또 대학교 친구인데요. 제 멘토이자 제 거의 가족과도 같은 친구인데요.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절친 중에 제일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이번 달까지만 카페를 운영하기로 해서 그 전에 많이 찾아가야지 하고 가볍게 찾아갔는데 갑자기 몽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했더니 청첩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뭐랄까, 감격, 벅참,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청 뻥뻥 울면서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사실 아직도 그 감정이 다 해석이 안 되는데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절친하니까 그런 거겠죠. 절대 슬픈 건 아니었고 뭔가 축하하면서도 감격스러우면서도 내 친구 진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놀린다고 찍어놨던 걸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른 친구들이 시집 보내는 엄마냐고 딸이 시집 가냐면서 많이 놀림당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절친한 친구여서 결혼식에 뭔가 꼭 하나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방순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귀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에서도 가방 순위 해보신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떤 걸 하면 되는지, 또 뭐 결혼식 몇 시 전까지 가야 하는지 이런 것 좀 꿀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벌써 그래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느낌이 이상해서 결혼식장에서 또 펑펑 울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그 친구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운 게 대학교 초반 이후에는 또 처음이라서. 그리고 너무 이제 말해서 우리 행자 여러분들이 조금 질려하실 수 있는 프리다이빙 일상인데요. 우선 제가 이제 프리다이빙을 배운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은 슈트만 몇 벌 샀었는데 이제 1년차가 되다 보니 핀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다이빙에서 쓰는 오리발 이름이 롱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길다고 해서 롱핀이라고 부릅니다. 이 핀에는 몇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쓰는 롱핀은 가성비 국밥이라고 칭해지는 리더핀 아이스입니다. 거기에 약간 오로라 느낌이 나는 시트지를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 오래 쓰다 보니 기스도 많이 나기도 했고 시트지도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고민하던 차에 그 고가에 알아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중에 알케미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기 있는 핀 중에 하나인데요. 연초에 한 번씩 크게 할인을 해요. 원래 정가는 120만원, 110만원 정도인데 할인이 들어가면 약 40만원, 30만원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할인이 딱 오르자마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큰 돈은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 나이 또래에 명품 가방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것 최고 비싼 게 제 돈으로 산 게 20만원 막 이런 거고 흔히들 말하는 막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입을모랑 뭐 이런 거 진짜 저는 그런 큰 돈은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솔직히 아무리 할인이 들어가도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저의 모습을 보시는 팬분 중에 한 분이 도움을 주셔서 그 알케미를 사는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핀을 샀는데 그게 한 달 정도는 돼야 예약을 받아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한 달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4월
그래서 그 도착한 날 바로 다음 날에 수영장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영장 가서 빈 신고 열심히 놀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검정색에 핑크색을 선택을 했더니 굉장히 처음에는 튀는 것 같아서 걱정했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핀을 신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프리다이빙 단체 대표님이 저한테 혹시 4월 말에 연예인 강호동님이 유튜브 예능 촬영차 부산 북강 마리나 풀장에 오는데 그때 우리 팀에 섭외가 들어왔다. 평일인데 시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겠다고 대답을 해드렸죠. 그러고 그때부터 너무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 막 어떤 포즈를 해야 이쁠까?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항상 쌩얼이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다가 이제 당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일날 저희가 먼저 일찍 가서 씻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대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저희 단체에 직업을 항상 말한 적이 없어요. 저희 대표 강사님만 알고 계시고 다른 쌤들이나 같이 프리다이빙 회원 언니들, 오빠들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백수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집에서 논다고 그랬는데 대표님이 유튜브 촬영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날 제가 유튜버라는 걸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뭐 하는지는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인터뷰할 때 옆에서 강호동님이랑 인터뷰하는 걸 찍고 또 잠깐 강호동님이랑 대화할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강호동님 나오는 그 예능이 있어요. 돈줄이라는 그걸 진짜 본방도 챙겨보고 제 방송도 엄청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엄청 팬이시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악수도 나누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이제 풀장으로 가서 예쁜 포즈들과 이제 액션들 보여드렸고요. 제 아까 빈 색상 말씀드렸잖아요. 잘 찾아보시면 아마 뭐 얼굴은 안 나오겠지만 1초라도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제가 생얼로다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시집은 다 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연예인 강호동님과 이렇게 악수도 하고 유튜브 예능에도 카메오로 출연하는 추억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 전에는 구미를 다녀왔어요. 그동안은 프리다이빙을 다닐 때
이제 수업이 있으면 수업 외에 남는 인원수를 저희 기존 회원들이 연습처럼 나가서 연습하고 있을 때 예쁜 포즈나 구도가 좋을 때 대표님이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수모를 안 쓰고 예쁜 코스튬을 정해서 옷이나 컨셉을 정해서 사진 위주로 촬영하는 촬영회 개념의 다이빙을 다녀왔습니다. 아예 대관을 해서 다녀왔고요. 거기에 예쁜 달 그림이 있는 걸 제가 알아서 어떤 옷을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오타쿠 같지만 가득했던 체리를 해야겠다 딱 정해서 코스튬복을 사서 이제 그날 갔습니다. 그거 외에도 생활한복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할 때 입었던 생활한복이랑 또 예전에 집에 가지고 있던 그런 코스튬 옷들 준비해가지고 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나마 생활한복이나 가발을 안 쓰는 건 괜찮은데 가발을 쓰니까 이게 막 완전 산발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득했던 체리 옷의 경우에 안에 여러 겹의 프릴이 달려있고 와이어도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무거워서 계속 내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해도 가라앉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촬영할 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처음 그런 예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 한복의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이 노마스크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눈이 엄청 나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어서 렌즈통을 챙겨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 건지 노마스크로 하자길래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렌즈를 빼고 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100%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맹물에 눈을 씻어본 적 있죠? 그때 그 눈이 뻑뻑해지는 그 느낌 아세요? 그런데 시야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뿌연데 약간 푸르른 물색밖에 안 보이는데 무였고 숨은 오히려 빼야 되고 참아야 돼. 그 와중에 포즈도 막 취해야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는 도중에도 이거는 망쳤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끝나서 마스크 한 사람들 중에 이쁘게 나온 사람 없을 것 같다는 말에 제가 엄청 기대를 접었는데요. 다행히도 한 컷이 너무 예쁘게 찍혔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랑 한번 하고 싶어요. 저희 인생샷을 남겨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2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시력이라도 좋으면
미쉐린 가이드 선정 부산 맛집 생겼잖아요. 가이드가. 그 중에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한 군데는 돼지국밥집이었고 한 군데는 타워하우스라는 곳이었어요. 우선 돼지국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돼지국밥에 긍지가 있는데 약간 뽀얀 국물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점에서 불편했어요.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래도 맛은 괜찮았는데 그냥 뭔가 불편한 돼지국밥을 먹는 느낌이 아닌, 그래서 조금 100점 만점에 85점이었고 와 진짜 타워하우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 TV 예능에서 김성규 씨였나? 그분이 토마토 달걀 볶음을 먹는 걸 봤어요. 네, 되게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는 토마토는 시큼하고 달걀은 고소하니까 그게 어울릴까 하면서도 맛있게 먹는 모습에 그 맛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먹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음식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는데 어머 세상에, 저 진짜 너무 놀랬잖아요. 역시 식상한 그런 맛이 아니에요. 진짜 안 드셔보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 이후로 도달복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만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밥보다 도달복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먹고 싶긴 한데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 가면 예약 프로그램이 음식집 앞에 있어요. 그걸 등록을 하고 그 근처에 그 서면 뭐 카페나 이런 게 많거든요. 가서 구경 좀 하다가 핸드폰에 알림 오면 그때 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줄이 꽤 길기 때문에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그 같이 갔던 사람이 탕후루를 한 번도 안 먹어봤대서 같이 먹어줬는데 역시 저는 탕후루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탕후루보다 그냥 먹는 그 상쾌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있었던 2달의 근황이고요. 여러분들 또 날씨가 너무 점점 더워지고 또 비도 많이 올 예정인데 이런 때일수록 밤낮 온도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또 꽃가루, 황사 이런 것도 심해지기 때문에 감기, 알레르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의 근황은 또 2달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추억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서 또 행자님들과 좋은 기억 공유할 수 있도록 2달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기까지. 전이